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그 P2E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간 뒤에 스타틀라스 그 백서를 보면서 다들 좀 백서 읽는 거 껄끄러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인게임에 대해서 한번 추측도 해보고 좀 상상도 해보고 어, 행복 회로도 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다른 P2E 게임인데요. 저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한번 봐주시면 안 되나 해서 남기셨던데,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봐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깊게는 못 보고 우선 인게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투 원이고요. 역시 이렇게 좀 챔피언들끼리 싸우면서 너무 잔인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챔피언들끼리 싸우면서 진행되는 게임인가 봐요. 이게 뭐 다대 다일지 뭐 롤 같은 그런 형식일지, 아니면 뭐 그냥 조그마한 배틀필드에서 뭐 1대1이나 뭐 이런 식으로 격투하는 거일지 확실하게 이렇게 공개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픽도 뭐 상당히 괜찮죠. 퀄리티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픽도 상당히 준수하고, 특히 이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애들이 JMCT라고 넷마블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했던 몇몇 가지 P2E 게임들은 그 뒷배경이나 이런 역사가 사실 없잖아요. 대부분. 좀 근본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얘들은 근본 있는 애들이고, 실제로 얘들이 연매출이 5천억이 넘어갑니다. 5천억이 넘어가고요. 어, 실수익 이 정도가 순수익이 한 1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뒤에 넷마블이라는 큰 회사도 있고, 그 넷마블이라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우리가 테트리스 자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커왔던 회사고요. 사실 넷마블도 그런 게임 쪽에서 그렇게 무시할 만한 애들은 아니니까 얘들을 주목하는 거겠죠. 넷마블을 좀 보면, 이거는 제가 이 챔피언 어센션 그 디스코드에서 그냥 눈팅하다가 본 겁니다. 퍼블리셔라고 하면 그냥 직접 뭐 실무처럼 개발을 뭐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개발하는 애들 게임 좀 가져와가지고 수익을 조금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거 잘하니까 운영이나 그런 홍보 이런 거 좀 해줄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그런 애들을 퍼블리셔라고 보면 됩니다. 1위가 텐센트고요. 보니까 5위에 이 진가도 보이네요. 그 갈라 지금 개발하고 계신 그 창업자, 갈라 창업자 분이 원래 했던 프로젝트 보면 이제 넷마블이 8위 정도 되죠. 이렇게 뭐 넷마블이 이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크기는 아니죠.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걸 보면 조만간에 또 뭐 넷마블 들어왔는데 구글이나 소니 뭐 우리가 아는 많은 그 대게임사들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 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넷마블은 이제 들어오고 있다. 넷마블이 사실 한국에서 P2E를 그렇게 뭐 좀 이렇게 벌릴 만한 여건은 안 되니 이렇게 좀 자회사 쪽으로 P2E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게임을 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단순히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그 게임에 관한 NFT나 뭐 랜드나 뭐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자격을 화이트리스트라 하잖아요. 지금 이 챔피언스 어센션도 똑같이 화이트리스트만 받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꽤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사실 이 세일에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대충 보니까 그 글림이라고 그냥 추첨식으로 몇 명 뽑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좀 활발히 활동하시고 초대도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또 몇 분 뽑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당첨이 된다면 이 NFT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겠죠. 뭐 에어드랍을 받는 그런 건 아니고요. 디스코드도 그 커뮤니티가 상당히 커요. 보시면 지금 여기는 한국 채팅방인데 되게 활발하게 말씀을 나누고들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 물어봐도 상당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뭐 게임 관련 이런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저도 좀 아까 구경했는데 그래픽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게임 관련해 가지고 좀 구경도 해볼 수 있고 인게임이 아마 얼추 이렇지 않을까 좀 상상을 해봅니다. 네. 막 챔피언의 종류가 다양한데 다 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상당하다. 네. 그렇게 한번 이렇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P2E 관련해 가지고 2022년 기대작들을 좀 얘기하던 중에 사실 진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다. 리그 오브 킹덤즈. 예.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런치패드를 진행하네요. 바이낸스에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 따로 토큰을 판매를 런치패드를 통해서 한다. 이것도 저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시드가 없어서 참여는 못할 것 같은데 P2E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면 이런 애들 괜찮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리그 오브 킹덤즈에 대한 내용은 제가 P2E 그 관련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으니까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 언제였나요? 그 코인 마켓캡이랑 그 코인 개코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길드파이라는 것도 있다. 그 길드파이 홈페이지 가시면 그냥 매일 출석처럼 일정 리워드를 주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부지런하게 들어가서 받아 놓으시라. 제가 이렇게 말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서머너즈 아레나라고 그 세 군데서 IGO를 진행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길드파이입니다. 근데 이 길드파이 서머너즈 아레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냥 공짜로 쌓아왔던 그 GXP 그거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뭐 화이트리스트 신청하는 정도지만 길드파이라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 길드파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냥 공짜로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부지런하게 하셨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번 네. 만약에 길드파이 스테이킹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블루젠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살 수 있나 봐요. 이걸 사서 참여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GXP라는 리워드를 가지고 레드젠 파워를 사서 좀 참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좀 부지런하게 받아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 어느 순간. 예. 길드파이에 관한 거는 제가 또 그 지난 영상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지금이라도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쌓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오늘 본론으로 가서 스타틀러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스타틀러스 길드 중에 조금 유명한 네, 파워 있는 길드 중에 하나거든요. APR라고 아피아라고 하나요? 얘들이 2021년을 돌아보면서 그냥 미디엄에 자기들이 글을 좀 하나 길게 썼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AA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충성도 높은 팬층을 모으기 시작하려면 어렵다. 그런데 팀이 몇 가지를 만들었던 게 내가 볼 때 아주 현명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모듈형 개발, 민첩한 방식이라고 약간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약간 에자일 방식이라고 하는 좀 그냥 순차적으로 개발을 탁탁탁탁 해가서 결과물을 이렇게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좀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개발 형식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좀 탈중화가 된 그런 폴리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마도 스타 시티즌을 통해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인게임 자체가 스타 시티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스타 시티즌 트레일러를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도 하고요. 전투도 하고. 예. 사실 백서로 보면 스타틀라스도 약간 전투 이런 쪽에 무게를 좀 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게 좀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채광, 채굴도 할 거고요. 예. 저는 좀 행복 회로를 그리는 게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개발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도 이 정도 게임 수준인데 그거는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이렇게 스타 시티즌 이랬고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미니 게임 2년은 기다려야 한다. 어, 알파 테스터들을 떠날 수 있다. 네. 현명한 점이 조금 미니 브라우저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예. 리니지 5 게임. 어, 사실 그렇게 많이 볼 게 없네요. 네, 얼추 이렇고요. 우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AA 게임이고, AAA 게임, 트리플 A 게임이고, 올해 꽤 잘했다. 이런 그 좀 대형 길드에서 봤을 때 얘들이 좀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타틀라스에서 좀 잘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고 그리고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스타틀라스가 협업을 진행했던 곳 중에서 이 스페라소프트 얘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게임 그 좀 AAA 게임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가지고 같이 좀 개발하는 그런 좀 외주 업체랄까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얘들이 근데 좀 실력이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막 생동감이 넘치죠. 좀 징그러운데 좀 스킵을 할게요. 이런 애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허접한 게임이 나올 확률은 좀 낮아지겠죠. 상당히 실제 같고 좋네요. 네. 얘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글에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들어가 봤었네요. 보시면 얘들이 같이 게임 개발을 했던 애들 중에 콜 오브 듀티 있고 EA 스포츠, 유비소프트, 라이엇 게임즈 이런 거 보면 보통 게임이 나올 건 아니다. 좀 재밌는 게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고요. 이제 백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 십 스테이킹 할 때 리소스 보급, 리소스 공급해 줄 때 이거를 따로 누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댓글 어떤 분이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메모장에 그 제 솔 잔액을 추적해가면서 솔 스캔으로 추적해가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누르는 거랑 이거 다 눌러주는 거랑 수수료 나가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리서플라이 올 해주는 게 이득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뭐 10원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그래도 뭐 클릭 한번 해주는 게 편하잖아요. 네, 이거 한번 정정을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서를 한번 볼게요. 우선 백서가 여러 백서가 있는데 우선 핵심 컨텐츠를 조금 번역해 놓은 백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구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튜토리얼 존이 있거든요. 튜토리얼 존이라고 제가 좀 이걸 준비했는데 괜찮죠? 보시면 플레이어는 하나의 세력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그래서 보호구역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하는 그 구역이 있겠죠. 그리고 중립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서 그 중립안전지대에서는 전투는 허용되지만 자산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파괴되는 곳도 있다 이 말이겠죠. 이 나중에 가면 진짜 심도 있는 우주 탐험 딱 나오네요. 여기 보면 보이는 모든 항상들은 실제 자산이고 플레이어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산의 영구적인 파괴는 일정 %로 일어납니다. 네. 어떤 게 파괴될지 모르지만 부품이나 파편이나 멤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 예. 이 국경선 같은 데서 싸우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 게임에서 여러 그 지역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진짜 실제로 이 내 배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구역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 가지고 약간 그 정보가 돈이 된다고 할까요? 어떤 탐험을 할 때 어떤 정보가 있어야 뭐 채광이나 탐험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서 그 데이터 러너가 그런 정보들을 파는데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 번역자도 그렇게 추측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음, 전투 포탑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약간 적 함선을 만났을 때 그 함선 서로의 함선을 좀 탐지해서 어떤 전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냥 우주선으로 우주선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주선끼리만 싸우는 건 아니고 땅이나 그 우주에 있는 적의 설치물을 없애기 위해 약간 포격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냥 당한 것만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설치물들 또한 이런 공격들을 대비한 무기 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우주선으로 뭐좀 크게 확장하면 길드와 길드끼리 붙는다. 이러면 어떤 길드 지역에 침공을 할 수 있겠고, 그럼 침공을 하면 혹시 영화 듄 보셨나요? 듄 보면 그 어마어마한데 갑자기 그 약간 다른 세력이 그 주인공이 지내고 있는 행성, 그 행성 자체에다 그냥 어택을 가해버리거든요. 그 또 행성에 근데 방어 시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그런 걸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자원을 캐는 곳에 방어 포탑을 많이 설치해 놓고 누군가는 근데 거기를 좀 포격해 가지고 쌓아져 있는 재화들이나 이런 그 자원들을 스틸해 가고 뭐 이런 형식의 게임이 진행될 수 있겠다. 정거장 건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 정거장이 뭐 데크 짓고 데크가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각각의 갑판 데크는 우주 정거장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뭐 상업적으로 갑판을 쓰고 싶으면 그런 상업 갑판을 설치하면 되고 뭐 조선소 뭐 배를 수리하고 연료 충전도 하고 뭐 이런 조선소로 이 갑판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정거장을 건설해 가지고 여러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제소도 될 것이고 그 채광했던 원석들을 가공하는 그리고 뭐 함선들이 장기간 보관되는 그런 경납고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소매도 가능할 것이고 좀 재밌는 게 스타틀라스에는 대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대학이라는 개념이 참 재밌는데 이게 우주선에 각 뭐 가지각색의 뭐 다양한 크루들을 포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크루들이 어, 대학을 갔다 오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네, 이 크루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럼 대학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도 내가 뭐 찰리와 제임스를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걔네 둘이가 같은 대학에서 같은 시절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대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걔네들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올라갑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시간이 길수록 얘네들의 연계가 높아진다.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화물을 좀 놔둘 수 있는 그런 정거장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방어 체계 포탑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데크도 포함이 되고요. 특히 삼각갑판이라는 것들은 음, 시장과 연결해야 된다. 약간 상업갑판이 돈이 돼서 그런지 조금 까다롭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리고 이게 또 있는데 다이슨구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좀 워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다이슨구를 소유한 사람들은
점프 포인트를 건설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그 KTX 역 같다 할까요? 이거 좀 돈이 될 것 같죠. 멀리 점프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를 꼭 이용해야 될 거니까 거기에 워프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보면 좀 인게임에 대한 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상상이 되죠.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대학 가판을 통한 강화로 세부적인 기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밌죠? 보면은 또 튜어링 듀티를 쌓으며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좀 지내면 버프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애들을 같이 쓰고 이런 조합이 굉장히 게임 플레이 하는데 중요하다. 네, 대학 데크에서 함께 훈련받거나 함께 승선한 크루 멤버들은 같은 함선에 배치되면 서로를 강화시킨다. 아, 이런 개념도 있어서 재밌습니다.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게임이. 그리고 직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플레이어는 원하는 역할에 알맞는 함선,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부품 같은 걸 소유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겠네요. 예시로 이제 수송, 구호, 화물 운송, 수리. 저는 조금 이렇게 힐러 느낌으로 갈 생각인데 딱 수송 다 나와 있네요. 수송, 구호, 화물 운송, 수리. 이게 피어스 RH죠. 수송은 에박 그거고 뭐 이런 직업도 있고요. 건설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계속 건설 나오는데 건설 이게 빌딩 지어 올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좀 건설적인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을 여기서 건설하는 애들 이렇게 직업이 있고요. 연료 재공급해 주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채굴, 인양. 그래서 보시면 마켓플레이스 가면 채굴기 있죠. 뭐 그런 거 보면 나중에 게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딱 그림이 그려지죠. 사업가도 있고요. CEO도 있고 해적도 있고 뭐 많습니다. 현상금 사냥꾼. 이거 디스코드 가면은 현상금 사냥꾼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어, 보시면 바운티 헌터 나오죠. 이게 좀 현상금 사냥꾼의 모습이 연상되네요. 이렇고요. 장군, 용병, 과학자. 이거는 또 다른 백서 가면 얘네들 역할이 나옵니다. 그 다른 백서 볼 때 또 요런 애들이 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선원들도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원들 또한 역할을 가질 수 있네요. 선원들도 해적이 있을 수 있고 공학자, 수리한 애들, 스캐너 뭐 많네요. 전원 켰다 껐다 하는 애들, 그냥 수위도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경비 아저씨일까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경락고 감독관도 있고 어, 선장도 있고 선장은 마켓에도 올라와 있죠. 선장을 할 수 있는 애들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도 굉장히 많죠. 이런 직업만 봐도 세계관이 좀 클 거다. 뭐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를 보면 DAC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길드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스타틀라스 게임 플레이를 좀 제대로 해보려면 아, 길드를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길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좀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백서를 봐도 길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드는 꼭 드셔야 되니까 지금 좀 나와 있는 길드들 유심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길드 목록도 엑셀로 쫙 정리되어 있거든요. 정말 많고요.
그 중에서 뭐 유명한 길드들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어, 세계는 강하라다. 셀 수 없는 위험들에 맞서는 건 혼자 맞서는 건 외롭고 힘들다. 예. 세력을 만들고 집단적으로 경쟁하라. 딱 나와 있죠. 전략적 협동. 이 폴리스 토큰이 그런 또 길드 내부나 뭐 길드 간의 그런 영향력에 좀 많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세금이나 뭐 요금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재정에 그 딱 나와 있죠. 규칙과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폴리스가 매우 중요할 거다. 그럼 길드가 중요한데 그러면 폴리스도 중요할 거다. 뭐 이렇게 좀 논리를 가져가 볼 수 있겠죠. 네. 뭐 어떤 도시에 가고 싶을 때 근데 그 도시가 어떤 길드 소속이다. 그러면은 그, 그 도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그런 세율 이런 것들은 폴리스에 따라 정해진다. 그 제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우선 그냥 어, 핵심 컨텐츠 관련된 백서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시간이 좀 벌써 상당히 지나가지고요. 제가 이 경제 백서에 좀 내용이 꽤 많아서 이 백서에 대해서 읽어보는 거는 제가 바로 이어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짬뽕 됐는데 그 다른 P2에 관한 내용 살짝 짚어봤고요. 그리고 스타틀라스 핵심 컨텐츠들에 대해서 약간 엿봤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그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 백서에 관련해 가지고 관한 일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